안녕하세요.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증여세 아끼려고 자녀에게 계좌 이체했다가는 증여세, 가산세까지 진짜 폭탄 맞습니다. 가산세가 원금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증여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집중하세요. 제가 상속 관련 상담을 하면서 보면 가족 간의 계좌 이체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몇십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증여세에 아끼겠다고 여러 차례 송금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. 꼭 증여세 절세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여러 번 송금하셨다면 이것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꼭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. 사실 이렇게 개인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잘 나가진 않아요. 하지만 진짜 운 나쁘게 걸리면 지난 10년치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로 100만원, 200만원씩 송금했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. 기준을 일단 100만원으로 두시고요. 100만원 이하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옷 사입고 밥 먹으라고 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100만원 이상을 자주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. 자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데요. 만약에 자녀가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수입이 꽤 괜찮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자녀에게 몇백씩 송금을 했다? 그러면 그냥 증여를 보게 되고요. 자녀가 성년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똑같이 부모가 몇백씩 송금을 해도 학원비, 시험비,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감안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. 또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축의금인데요. 한국 결혼식은 대부분 혼주의 행사죠. 부모님이 그동안 뿌린 거 거두시는 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앞으로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. 이 축의금이 문제가 되는 게 하객수가 무난하고 축의금 액수가 통상적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지인이 너무 많아서 소액수를 대관할 정도로 하객이 3,000명이 된다. 그래서 축의금만 3억이 들어왔는데 그게 부모님한테 안 가고 모두 자녀 계좌로 들어온 경우라면 어떨까요? 축의금으로 3억은 통상적인 금액이 아니죠. 이렇게 과하게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됩니다. 축의금이니 상관없지 않나?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축의금도 너무 과하면 증여로 본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혼주 계좌 따로, 신랑 신부 계좌 따로 각각 받으시길 바랍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 추징 시 최근 10년 거래 내역까지 다 파헤친다고 했죠. 결혼식, 방명록까지 하나하나 대조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해두시고 축의금은 각자의 계좌로 따로 받는 것이 좋다는 점 강조드립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몇백씩, 몇천만원씩 송금했다가 갑자기 증여 추징 조사가 들어오면 당황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돈을 송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10년치를 조사하기 때문에 7년 전 500만원을 왜 줬느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높겠죠. 대충 빌려준 돈이라고 둘러댔다가는 큰일 납니다. 빌려줬다면 언제까지 갚을지, 이자는 얼마로 설정했는지, 이자와 원금은 납부했는지에 대해 또 조사가 들어오는데요.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. 사용증만 작성해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. 이자 설정은 기준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감안해 주기 때문에 만약 빌려준 돈이라고 대답하실 거라면 사용증 꼭 작성하시고 이자와 원금 꼭 받아두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 이 증여조사라는 게 보통 이럴 때 많이 들어옵니다. 바로 자녀가 집을 샀을 경우인데요. 처음에 제가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. 몇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씩 받고 계시다가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보태서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자녀의 소득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매매대금이라면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. 이때 걸리게 되는 거죠. 자녀 입장에서는 몇 년 전에 조금씩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서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. 이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진짜 폭탄 맞습니다. 가산세가 50%까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 10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70%까지 맞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원금보다 커질 수 있겠죠. 웬만하면 증여재산 공제까지는 최대한 증여를 하시고요. 현금을 증여하시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잘 파악해서 많이 하락할 때 원래는 고점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 확 떨어진 것을 증여하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 2년 전까지 35억이었던 강남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바람에 12억까지 내려왔다.
같아? 딱 이럴 때 증여하는 겁니다. 주식도 같은 맥락이고요. 꼭 현금만 증여하라고 하지 마세요. 가족관의 계좌 이체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,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른 법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